병원에서 수백만 원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잡티, 단돈 몇천 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는 기미, 점점 넓어지는 잡티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이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건가?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십만 원짜리 시술로도 해결되지 않던 기미가 단돈 몇천 원짜리 방법으로 옅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은 레이저며 고가 화장품까지 정말 다 써봤지만 큰 효과를 못 보셨대요. 그러다 아주 간단한 팩을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했는데 주변에서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피부가 한결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본인도 화장으로 억지로 가리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부담 없이 안전하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피부 관리 비법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아니,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를 얼굴에 바른다고 하면 이거 자극이 심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알코올의 침투력이에요. 피부에 있는 각질층을 부드럽게 열어주기 때문에 다른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말 그대로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옛날부터 피부 미용에 많이 쓰였죠.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도 오이팩을 즐겨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인데 이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피부 세포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바르면 금방 촉촉해지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오이 특유의 성분이 피부열을 내려주고 진정 효과까지 주기 때문에 피부가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글리세린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성분인데요. 피부 보습제 중에서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주가 자칫 건조함을 만들 수 있는데 글리세린이 그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줘요. 또 오이 수분과 결합하면서 피부에 촉촉한 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이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주는 길을 열어주고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을 채워주며 글리세린은 그걸 꽉 잡아주는 겁니다. 서로 역할이 달라서 합쳐졌을 때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첫 번째 재료인 소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소주라고 하면 보통 술자리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의외로 피부 관리에도 소주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침투력이에요.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피부 겉면의 두꺼운 각질층을 잠깐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평소엔 잘 들어가지 못하는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더 쉽게 스며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잠겨있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거죠. 또 알코올이 닿으면 피부 혈관이 살짝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부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더 잘 받게 되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져서 피부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돼요. 흥미로운 건 소주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쌀로 만든 소주에는 미량의 아미노산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것들이 피부 단백질 합성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 때문에 탄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법이에요.
그냥 소주를 그대로 바르면 당연히 자극이 크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서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자극은 줄이면서 좋은 효과만 살려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소주는 혼자서는 피부 관리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오이와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오이입니다. 하지만 오이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피부 관리에서는 꽤 강력한 무기예요. 우선 오이의 95% 이상은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물이 아니라 식물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화된 수분이라서 피부 세포가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바르기만 해도 금방 촉촉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게다가 오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 성분이죠. 그래서 기미와 잡티를 옅어지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백 화장품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 유도체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팩을 하면 피부가 시원해지고 붉은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사실 예전부터 오이가 피부 관리에 쓰인 기록은 많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오이를 이용해서 피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효과를 인정받아온 재료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이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비타민C로 색소를 완화하며 진정 효과까지 주는 천연 피부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성분이 있어도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주와 함께 쓰면 흡수율을 높여주면서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세 번째 재료는 글리세린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사실 글리세린은 대부분의 보습 화장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기본 성분이에요. 약국에 가면 작은 병으로 화장품용 글리세린을 쉽게 살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보습력이에요. 공기 중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고 오랫동안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죠. 또 중요한 건 글리세린이 소주와 오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주가 길을 열어주면 오이의 수분과 비타민C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글리세린이 그 성분들을 꽉 잡아주고 피부 표면에 보습막을 씌워서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만약 글리세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주가 각질을 열어주는 동안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오이 성분도 금방 증발해 버리겠죠. 결국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에서 글리세린은 단순한 보조 재료가 아니라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주는 길을 열고 오이는 영양을 채워주며 글리세린은 그걸 붙잡아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세 재료가 만나야 비로소 1,000원대 재료로도 수십만 원 시술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부터 정리해 볼게요. 오이 2개. 되도록 신선하고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크기는 보통 15에서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기농이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소주. 집에 흔히 있는 소주로도 괜찮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6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해요. 개봉한 지 오래된 건 피하시고 3일 이내에 신선한 걸 쓰는 게 좋아요. 화장품용 글리세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반드시 화장품용이나 약용으로 나온 걸 쓰셔야 합니다. 공업용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재료만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준비물도 필요합니다. 강판이나 믹서기. 오일을 곱게 갈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강판이 가장 적합하지만 믹서기도 괜찮습니다. 면포나 깨끗한 거즈. 오일을 간 다음 즙을 짜내는 데 사용합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 섞을 때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를 사용하세요.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알코올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무 숟가락이나 젓가락. 섞을 때는 금속보다 나무 도구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 황금 비율대로 섞어서 만드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료와 도구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첫 단계는 오이 갈기예요. 깨끗하게 씻은 오이 2개를 강판이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강판을 쓰면 조직이 잘 살아 있어서 더 좋고 믹서기를 쓸 경우에는 너무 오래 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곱게 갈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즙 짜내기입니다. 간 오이를 면포나 깨끗한 거즈에 넣고 천천히 눌러 짜내면 맑은 오이즙이 나와요. 보통 오이 2개면 150에서 200ml 정도의 즙이 나옵니다. 이 즙에는 비타민 C, 미네랄, 진정 성분이 그대로 담겨 있죠. 세 번째는 소주와 섞기입니다. 오이즙 200ml에 소주 30ml, 즉 6.5대 1 비율로 섞어주세요. 이 정도면 자극은 줄이고 흡수력은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가 민감하다면 소주의 양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글리세린 넣기예요. 여기에 글리세린 한 큰술 약 10ml를 넣습니다. 넣는 순간 약간 끈적해지면서 점성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수분을 오래 붙잡아주는 비밀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섞기입니다. 그릇에 담긴 모든 재료를 나무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충분히 섞어주세요. 그냥 휘저을 때보다 위아래로 흔들듯이 저어주면 성분이 고르게 잘 섞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한 초록빛이 돌면서 살짝 점성이 있는 액체가 완성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이 소주 글리세린 팩이에요. 이제 팩이 완성됐으니 얼마나 오래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우선 이 팩은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중 화장품처럼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을 잘 지켜주셔야 해요. 첫 번째, 용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투명 플라스틱보다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세요. 빛이 닿으면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차갑게 보관해야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균 번식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 사용할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 몇 분 두었다가 쓰시면 더 편합니다. 세 번째, 보관 기간입니다. 아깝다고 오래 두면 안 돼요. 만든 뒤 최대 2주, 길어야 15일까지만 쓰시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 전 흔들기를 꼭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이 성분, 소주, 글리세린이 살짝 분리될 수 있는데 사용 전에 가볍게 흔들면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고르게 섞여서 효과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관리도 중요해요. 팩을 덜었을 때는 항상 깨끗한 숟가락이나 스패츌러를 사용하세요. 손가락을 바로 넣으면 세균이 들어가서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두운 유리병 냉장 보관 2주 안에 사용 전 흔들기 위생 철저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완성된 팩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안 후 사용입니다. 피부에 노폐물이나 유분이 남아있으면 좋은 성분이 흡수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지 말고 피부가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돼요. 두 번째, 바르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장솜에 팩을 듬뿍 적셔서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시트 마스크를 이용하세요. 마스크 시트를 팩 용액에 충분히 적신 다음 얼굴에 붙여주면 성분이 고르게 퍼지고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붙여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다가 점점 피부에 스며드는 기분이 느껴질 거예요. 네 번째, 마무리 세안입니다. 팩을 뗀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 주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보습 크림이나 영양 크림을 발라주시면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빈도예요. 욕심내서 매일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꾸준함이 쌓였을 때 피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잘못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오래 붙이지 마세요. 팩을 오래 붙이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20분, 30분 이상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트 마스크를 쓰면 마르면 다시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 번째,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좋다고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상처난 부위는 피하세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곳에 바르면 따갑고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회복된 뒤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민감성 피부는 패치 테스트 필수. 팔 안쪽 같은 곳에 소량 발라서 30분 정도 두고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들은 소주의 양을 줄이고 글리세린 비율을 조금 더 늘려도 됩니다. 다섯 번째, 사용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한층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낮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15분만, 주 2, 3회, 상처 부위는 피하기, 패치 테스트, 선크림 필수,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팩을 쓰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1~2주차.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실 거예요. 세안 후에도 당김이 덜하고 얼굴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 피부결이 달라진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3~4주차. 이제 피부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볼 때 전체적인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가 환해졌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기미와 잡티도 살짝 옅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5~6주차.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피부 탄력이 회복되는 걸 체감하십니다. 오이의 비타민 C와 아미노산, 글리세린의 보습 효과가 누적되면서 피부가 탱탱해지고 잡티도 확실히 옅어지죠. 2개월 이상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해지고 화장이 훨씬 잘 먹습니다. 무겁게 파운데이션을 덮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로 바뀌는 거예요. 주변에서 동안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효과들이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부는 보통 28일 주기로 재생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주셔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0대 초반 여성 한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양쪽 볼에 동전 크기만 한 기미가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껍게 화장을 해도 잡티가 비쳐 보이니 늘 스트레스였죠. 그런데 오이소 주글리세린 팩을
딱 한 달만 꾸준히 사용했을 뿐인데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피부가 훨씬 밝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2달째에는 화장품 바꿨냐? 는 질문까지 받았다고 해요. 기미는 절반 이상 옅어지고 얼굴 전체 톤이 균일해져서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얇게만 발라도 피부가 훨씬 깨끗해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이었는데요. 햇볕에 오래 노출되는 일을 하다 보니 얼굴 전체에 잡티가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2주 정도 지났을 때 피부가 덜 푸석하고 안색이 맑아지는 걸 느끼셨대요. 3달쯤 꾸준히 한 뒤에는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꾸준히만 하면 누구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에요. 중간에 별로 달라진 게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달 이상은 꼭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건 아주 간단했어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주, 오이, 글리세린, 이 3가지를 올바른 비율로 섞어 만든 팩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시술에 버금가는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소주는 기를 열어주고 오이는 영양과 수분을 채워주며 글리세린은 그 효과를 오래 붙잡아 줍니다. 3재료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피부 속 깊이까지 작용하는 거죠. 물론 한두 번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피부는 28일 주기로 재생되니까 최소 4주, 길게는 2,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주변에서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비용 부담도 거의 없고 부작용 위험도 적다는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패치 테스트 먼저 하기. 상처 난 부위에는 사용 금지. 15분 이상 두지 않기. 주 2, 3회만 사용하기. 사용 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울 볼 때마다 기미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으로 억지로 가리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밝아진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감과 생활까지 바꿔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건강 피부 관리 비법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기미와 잡티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정보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좋고 다른 피부 고민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도 환영합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응원하면서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피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삶이 한결 환하고 밝아지길 바랍니다.